새벽 3시 41분 칠흑같이 어두운 고속도로.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록은요, 마치 한 편의 치밀한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11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입니다. 단순한 불의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철저하게 계산한 범죄였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졸음운전이 낳은 안타까운 비극이냐? 아니면 50억 원을 노린 잔혹한 살인 사건이냐? 이게 바로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죠. 사건이 벌어진 그 결정적 순간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 대구 인근 고속도로. 김갑동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하필이면 비상정차대에 세워져 있던 8톤 대형 화물차의 꽁무니를 그대로 아주 쾅 들이받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은 두 탑승자의 생사입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 김갑동은 안전벨트를 아주 꽉 매고 있었고 뇌진탕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실혼 관계의 아내 오순지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어요. 결국 그 엄청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서 현장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그냥 우연히 벨트를 안 매서 벌어진 비극일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누군가의 철저한 세팅이었을까요? 첫 번째 쟁점, 두 명의 피고인과 복잡하게 얽힌 혐의들입니다. 먼저 운전자 김갑동, 대형마트 대표이사인데요. 이 사람 지금 살인, 보험 사기 미수는 물론이고 회사 돈 빼돌린 배임에 남의 가방을 훔친 절도 혐의까지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바로 보험 설계사이자 김갑동의 내연녀 이을려입니다. 그녀는 살인교사에 사기 미수는 기본이고요. 무고해, 모욕, 심지어 무면허 운전 치상까지. 와, 정말 메인 사건인 살인 말고도 이 두 사람의 평소 행실에 짐작해야 하는 자잘한 범죄들이 그물처럼 얽혀있죠. 두 번째 쟁점, 숨겨진 50억 원. 검찰이 주장하는 진짜 살인의 동기입니다. 50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피해자 오순진이 사망했을 때 김갑동이 타게 될 보험금의 총액입니다. 이게 무려 9개 보험사에 걸쳐서 아주 은밀하게 쪼개져 있었거든요. 검찰은 바로 이 엄청난 돈, 이 50억이 그날 밤 고속도로 참사를 기획하게 만든 아주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동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절대 하루아침에 욱해서 벌어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검찰의 타임라인을 보면요, 무려 2013년부터 내연녀 이을려가 피해자의 동의조차 없이 보험을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2021년 7월쯤에 이을려가 죽이고 50억 받아서 도망가자 라며 김갑동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그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터진 거죠. 결국 11월에 체포된 김갑동이 범행을 자백하게 되고요. 아주 오랜 시간 차곡차곡 공들인 살인 프로젝트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세 번째 쟁점, 법정의 격돌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술들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자백입니다. 체포되던 날 김갑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가 오순진을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털어놨다는 담당 경찰관의 생생한 증언이 있거든요. 물론 밤샘 조사가 있긴 했지만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맹세코 없었다고 경찰은 못을 박았습니다. 자, 피의자 입에서 명확한 자백이 나왔으니 이걸로 게임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날카로운 반격이 들어옵니다. 김갑동이 덥정에서 말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찰이 잠을 한숨도 안 재웠어요. 그 엄청난 압박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거짓말로 자백한 겁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긴급 체포 직후에 밤을 꼴딱 새우게 만든 강압수사였으니 그 자백은 절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팽팽한 방어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황을 확 꼬아버리는 제3자의 폭탄 발언이 등장해요. 지인인 박목격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나고 김갑동이랑 술을 마시는데 김갑동이 괴로워하면서 이을려가 오순진 죽이고 50억 챙겨서 나르자고 했다고 나한테 털어놓더라. 와, 이 증언 한 방에 내연녀 이을려는 꼼짝없이 살인교사범으로 몰리게 생겼고요. 김갑동이 억울하다는 주장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날 밤 고속도로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스타렉스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의 묘사가 정말 서늘합니다.
왼쪽으로 도는 커브길이었는데 승합차가 핸들을 안 꽂고 비상정차대 쪽으로 쭉 직진하더니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시나요? 쏟아지는 졸음을 못 이겨 핸들을 놓친 비극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조수석 쪽의 타격을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핸들을 꺾지 않은 끔찍한 살인기동일까요? 자, 근데 변호인 측 방어 논리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0억을 노렸다고 하는데 마트 직원의 증언을 보면 김갑동 씨는 한 달에 1,700만 원씩 버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업가예요. 굳이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이유가 좀 부족하죠? 게다가 경찰이 휴대폰, 노트북 다 뒤졌는데 살인 방법 같은 걸 검색한 기록이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그날 아침에 자기 입으로 부산 출장에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기엔 너무 우발적인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날카로운 창과 변호인의 단단한 방패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살펴봤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피고인 측 담당 변호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찰의 밤샘 조사 끝에 나온 저 치명적인 자백, 어떤 법리적 근거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50억이라는 거대한 범행 동기는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41분, 어둠 속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은 탐욕이 낳은 살인일까요? 아니면 참혹한 사고일까요? 오늘 해설을 드린 이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여러분만의 논리로 직접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사건 기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